열심히 노력한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시행착오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나눴으면 싶은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이제 코칭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칭.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0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코칭이 한국에 처음 이제 소개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서 2006년도에 사단법을 만들고, 지금 회원들이 진짜 자격, 이렇게 코치 자격을 제 협회에서 한 게 한 4,600명 코치 자격 인증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주로 하는 일은 코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이 좀 감사하게도 굉장히 폭이 넓게 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상사면이라고 공공지가 만들고 한국의 산업화의 수출 연구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삼성물산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고, 해외 독일 지사에서 한 10년 그렇게 살면서 또 출장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대한 국도지로 한 74나라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어떤 생각들 많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그거를 좀 결국은 청소년들의 기대를 건다면 우리가 뭐를 안겨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방식을 이렇게 안겨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독일에서 들어오자마자 그 IMF 상황에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남평 지금 살고 있는 상심리 교회가 있는 대신이고요. 전세 4천만 원짜리 지금 3년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신림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밖에서 우리가 이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구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살아요?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 있고 꿈이 있고, 이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와가지고 참 열심히 사는데 엄청난 어떤 그 기도도 하고 뭐 꿈도 꾸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또는 잘 배우지 못해서, 잘 저수받지 못해서 하고 있는 그런, 또는 잘못된 관점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따끔마을 가보셨어요? 따끔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본인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 모양은 이제 한국 지도하고 똑같죠? 한반도? 한반도 지도가 아름다운 한반도 지도가 딱 잡히는 각도에 헬기를 타고 가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해석하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거를 전혀 모르고 또 한편 이 속에 살다 농사 짓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어떤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거는 좀 생각을 좀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거,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 그다음에 시야를 확장시켜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했던 행복 실험들, IMF 상황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코칭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식 키우면서 했던 그 제 스토리를 조금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칭이 왜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인가, 그걸 청소년 코칭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뭐 세계관, 인간관, 역사관, 행복관, 신앙, 신념 이런 것도 많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내가 항상 본인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남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 틀에 갇혀있다. 그게 언어로, 습관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또 본인은 모르는데 옆에서 보이는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본인이 안 보이는, 뒷모습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각지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접니다. 제가 이제 차를 2005년도부터 저희 동네 화신정이라고 와보셨잖아요. 다실, 우리나라 다도의 최고의 원로가 사시는 다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했던 미소인데, 굉장히 행복할 때 나타나는 미소 순간을 찍었어요. 제 차명은 화평, 평화, 거꾸로 화평 쓰고 있어요. 제 차는 제가 이름을 마담 백일홍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담 백일홍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앙코츠보다 마담 백일홍이 리버마켓에서 훨씬 더 유명합니다. 이 사진이 뭐냐, 백일홍 때 남한강변에 저희 사는 동네에 독일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마을에 뭔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냐, 꽃이 빠졌어. 꽃이. 농사는 열심히 짓는데 각 집들이 좀 아름다운, 이렇게 남들이 봐도 집들 천천히 쳐다보고, 유럽 가보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빠져드는 어떤 그 꽃이 있는 풍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빠졌다 해가지고 유럽은 이제 제라늄 꽃들로 창을 잘 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워.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꽃이 뭔가 하면 백일홍. 선명하고 건강하고 오래 가고. 그래서 이거를 마을에 한번 확 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람, 새보람을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거는 해마다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도를 오자마자 했어요. 했더니 그 할머니들, 농사짓는 할머니들이 먹지도 못하는 거 뿌렸다고 혼만 나고 알겠습니다 하고 누구랑 파가지고 온 동네 다 뿌려줘 그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백일홍 꽃 달라고, 씨 달라고, 무효동 달라고 해가지고 별명이 마담 백일홍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아침마다 마시는 카푸치노를 제가 우유를 되게 갈고 우유를 데피고 펌프질을 해서 아침에 세레모니를 10인 거의 안 빠지고 2002년도부터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걸 쭉 해오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그때 왜 그거를 시작을 했냐면, 제가 코칭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좀 크게 가져. 저는 마스터 코치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원래 코칭은 가족들한테 하지 말라고, 와이프한테 하지 말라고. 운전 시키다가 이렇게 운전교육 하다가 막 안 좋잖아요. 그것처럼 코칭도 당신이나 잘해 이럴까 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그 방법이 이게 카푸치노를 아침마다 타줬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두 행복한 인생을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한 인생이란 뭘까 보니까 행복한 날짜가 많으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행복한 날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 눈 떴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옛날에 제가 코칭 배우기 전에는 자식들이나 와이프한테 좀 나 눈 딱 뜨면은 나 좀 즐겁게 좀 해줘봐.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근데 코칭을 배우고 나서는 항상 상대 중심. 코칭은 상대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 중심이에요. 상대에 대한 존중, 배려. 그래서 내 주변 와이프한테 아침에 내가 애를 써서 수고를 해서 카푸치노를 타주면 일단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이 행복해지니까 나는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 오늘 아침에 한 15분씩 대화를 하는데 그거를 거의 안 쉬고 13년 가까이 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서로 한 방향 정렬이 됐죠. 서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카푸치노를 하는 거고 참 마다운 얘기죠. 제가 이제 아까 독일 가기 전에 애들 3살, 6살짜리 데리고 독일에서 10년을 살다 들어왔거든요. 가니까 독일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1년 전, 통일되기 1년 전에. 가가지고 일단 통일을 좀 시켜놓고 1년 만에 좀 있으니까 유럽이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까지 통합시켜놓고 그러다가 한 10년 살다가 보니까 남북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따리 싸고 가자 해서 그래서 통일을 꿈꾸면서 평양의 반대말은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곧 다가올 통일에 대한 어떤 기대. 자, 3살, 6살짜리 어린애를 데리고 남우나라에 가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가자마자 유소년 축구팀에 집어넣어가지고 차범 가니까 그 동네 신문에 차범의 후예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가 막 나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이 누가 새로 마을에 뭐가 오면 마을 신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만큼 마을이 관심들을 갖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다음에 그래 가니까 또 우리 이제 독일어도 잘 안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와이프 보고 애 봐줄 테니까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친절한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빨리 독일에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독일 학교에 이제 다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10년쯤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 아들이 이제 사춘기 들어가서 남우나라에서 사춘기에 들어갈 때 눈에서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는 아빠는 왜 나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라는 어떤 왜냐하면 미래가 독일 사람도 아닌 것이 이 미래가 지 스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는 바람에 남우나라에서 자식이 남우나라에서 가출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때 제가 항복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에 계속 그러니까 1년 전에 독일에서 떠나기 1년 전에 마인츠 하인 교회 가서 세례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심리 교회 1년 만에 들어오고 거기서 계속 지금 남우나라에서 실컷 공부하고 축구 열심히 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잘 이렇게 지내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오는 꼴등이 들어온다. 근데 저는 얘들 데리고 올 때 인생은 마라톤이다. 13살, 16살이니까 얘네들이 10년 후에 사회에 나왔을 때 그때 경쟁력이 있으면 되니까 아빠는 기다릴 수 있다. 인생은 마라톤 천천히 가자. 그리고 변방에서 인재가 나온다겠다. 일단 변방으로 왔지 않냐. 하고 이제 시골로 툭 들어갔죠. 지금 전철이 있지만 전철도 없고 길도 잘 뚫리지 않아가지고 서울 나오면서 2시간씩 버스 3번 4번 바꿔 타야 되는 98년도 이야기. 그래서 얘들을 학교를 가긴 가야 해서 집 뒤에 있는 국수중학교에다가 한 학년에 한 반씩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1학년, 3학년 집어넣고 공부를 해라고 해도 그 시골 학교에서도 점수가 안 나오고 문제를 못 알아보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보니까
한국말은 집에서 열심히 시켰는데 문자로 된 거를 해석하는데 어려워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부모가 막 조급하면은 애는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애를 좀 천천히 가자 해놓고 이제 선생님들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모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 애가 학교 갔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옵니다 하고 또 그 학교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애는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기가 죽어서 지금 이야기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해를 줘서 그런 것처럼 희망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애만 하루하루가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춤을 추고 자기 에너지와 이거를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는 뭐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춤을 좀 추겠다. 그래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브레이크 댄스를 하겠다. 브레이크 댄스 하는 게 이제 지금 비보이입니다. 비보이 1세대. 학교 가서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는 동아고등학교로 구리에 있는 학교로 새벽 6시 36분차가 타고 3년 동안 통학을 했어요. 통학을 하는데 그 과정에 애가 기차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면 독일에서도 아빠는 왜 그래놓고 또 아빠는 또 왜 양평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애들한테 좀 미안함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그게 어마어마한 자기 성장의 계기가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춤을 추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대학 동아리들하고 놀고 하면서 비보이 뭐 자원봉사에서 국제 심판들 막 모셔오고 하는데 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해외 담당 매니저 역할도 하고 해가지고 익스프레션이라는 팀을 데리고 2002년도 세계대회 가서 1등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한국 비보이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어요. 해마다 석권하고 있어요. 저게 우리 한국의 그 다이나믹한 거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보고 요새 가끔씩 야 춤 한번 춰라 그러면은 제가 지금 춤출 나이입니까? 세월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글로벌 회사 샐러드 마스터라는 세계적인 건강 조리 시스템 회사의 한국 지사 총괄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놀아봤던 애가 그게 진짜 공부더라 하는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놀이문화연구소 논다는 것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학습을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남하고 소통하고 또 어떤 안 해본 걸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한 학습의 과정이었다.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세계 1등이 되고 나니까요. 전 세계에서 막 비행기표, 호텔 해가지고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도 수시가 처음 생겼을 텐데 수시 딱 들어가더니 하여튼 수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6개월 다니더니 또 휴학해야 되겠다. 왜냐 지금 해외에서 초대받는데 다 다녀야 되니까 공부는 좀 미뤄놨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학을 8년 반 만에 졸업했어요. 계속 해외 공연. 그런데 행사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서 행사를 하면 300명, 500명씩 모이는데 일단 얘가 무대에 올라가면 그냥 무대가 완전히 장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논다는 것이 사람들을 이 어텐션 쫙 끌어내 주목해가지고 또 기대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춰서 한번 탁 춤을 춰주면 사람들이 까무러집니다. 그게 엄청난 능력이다. 근데 필리핀에 그때 가서 600명 앞에서 선언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인데 아시아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잡고 그 소리 빵빵 친 것이 그대로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상의 큰 조직을 만들고 지금 한국 내에서 잘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 머리에 노란 머리 하고 막 독일에서 오자마자 막 사람들은 참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를 근데 눈으로 보이니까 속에서는 뭐가 올라오는데 말
하면은 튕겨 나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애를 국수중학교 얘도 졸업할 때 되니까 선생님들이 양평 공고 갈래, 양평 농고 갈래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잖아.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독일어 10년 살았으니까 독일어 잘하는데 뽑는데 어디 없냐 해서 2명 그 한영외고에 2명 뽑는데 들어갔어요. 그 딱 들어가서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거기는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온 애들이 하는 학교인데 얘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친구들이 안 가르쳐요. 점수 그래가지고 아들내미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빠 점수 1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이 학교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심각한 일. 제가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교육부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교육부 장관이라 면하는 민원 사이트가 있어요. 나 이런 독일에서 10년 키워가지고 독일어 특기자를 위한 2명을 뽑는 그 학교에 집어넣었더니 걔를 위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얘한테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일주일 의무적으로 일주일 내에 답변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졸업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얘는 학교 다니는데 굉장히 시달리면서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또 그래서 자기는 뭐 점수는 안 나고 수능이고 뭐 들어온다 수능이라는 개념 수능을 보지를 못했는데 얘도 1년만 좀 미국 좀 보내달래.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겠다 해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UNLV라고 주립대학이 있어요. 그 호텔 경영은 일단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돈도 없고 또 뭐 학비 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기도 와이프랑 같이 36 해가지고 어드미션 나오지 말라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어드미션이 덜렁 나왔어요. 그랬더니 비자 나오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비자까지 나오고 비자까지 나오고 그러고 1년 딱 가서 자기 1년 갔다 와서 군대 가겠다 그래서 1년 가라 했더니 이제 갔다 와서 카투샤 하고 제대하고 나서 이제 그 학비가 비싸니까 그 학교에 분교가 있는 싱가포르에 이제 갔어요. 가서 졸업은 또 그 본교에 가서 또 한다고 해서 미국도 가서 하고 가서 거기서 이제 또 클래스메이트를 만났는데 싱가포르 친구인데 걔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올 1월에 결혼을 했고 지난주에 아들을 낳았어요. 네. 세상에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비디오를 돌려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얘 미국 보내기 전에 또 생일 10월이니까 케이크도 없어요. 파리바게트나 이런 것도 없을 시절이라서 다음 주소다가 생일 축하 메시지만 전해줬어요. 그리고 문영국에 가서 한국 사람으로 정체성, 한국은 아시아는 차문화가 있다. 이런 거를 걔들이 안 갖고 있는 우리 거를 가지고 해야 존중받는다 해서 차 훈련 좀 시켜주고 제가 다녀봤던 나라 70년 나라 아들이랑 같이 이제 큰아들 행사 때문에 지중해 재작년에는 지중해 크루즈도 아들이랑 같이 갔고 또 아르헨티나 작년에 아르헨티나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내가 사는 곳이 세계 중심이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 전부 떠나려고만 하면 떠나는 데가 지금 한국에서는 전부 뭐 젊은 애들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못 살겠다 하고 막 난리치고 가는데 거기 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고 싶어 미쳐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사는 곳에 공을 들여야 된다. 씨를 뿌리고 토양을 만들고 부욕하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세계 중심이라는 것은 양평이 세계 중심이다. 이거를
우리 안에 덴마크, 세계 최고의 가장 행복한 나라가 뭐 부탄도 이야기하지만 덴마크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덴마크 있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진 것과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는데 참 안타깝게 우리는 내 걸로 다 뭘 하려고 하지 우리 거에 투자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마을마다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도서관, 뭐 산책길, 수영장, 뭐 축구장 다 있는데 그게 마을 단위로 다 해서 건강한 생활 환경이 돼 있는데 우리는 돈 있는 지역 일부 빼놓고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 대한 개념들. 제가 리버마켓이나 이런 데 공을 들이는 이유도 우리 공동체의 개념, 우리의 삶의 환경,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웃들하고 쉽게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삶의 방식을 누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결론을 가지고 이제 소명으로 이제 붙잡고 살고 있는데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요 한국에서 엄청난 출장자들이 오고요 어떤 사람 많이 오는데 당당하지 못해요. 전부 와서 본사 사람들 오잖아요. 또는 뭐 접대할 사람들 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물건 하나도 팔고 브랜드라도 알리고 막 이런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해외 컨퍼런스, 세계적인 컨퍼런스 하는데 스위스의 컨퍼런스나 독일의 이런데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좀 달라지고 있지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뭐 말을 못 알아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계 표준을 정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선물 사고 이게 비행기 들여서 출장은 목적은 그렇게 해놓고 와서 하고 있는 거는 전부 그렇게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관광 가이드 시키고 이런 것들이 돈을 똑같이 쓰고 힘을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당한 나라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공간에서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당당하고 풍요로운 문화 선진 강국을 꼽히는 좀 21세기 글로벌 세계적인 선수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거 다음 세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세 자식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려면 이제 개인은 개인대로 그렇게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나타나 그 사이에 뭐 삼성이 세계적인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회사들이 좀 세계적인 역량을 키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거는 이제 대기업은 역할을 어느 정도 했으니 중소기업들이 지금 세계적 무대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코칭으로 좀 지원하고 내가 사는 곳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소명, 사명 여기에 관련된 일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19년째 양평에 대신에 살고 있어요. 뭐 여기 계시지만 지금 이렇게 삶의 만족도 이렇게 어때요? 삶의 만족도 몇 점쯤 100점이라고 몇 점? 85점. 아, 여기 오신 분들은 확실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떠셔요? 저도 뭐 90점 가까이.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요 이 밖에 나가잖아요. 이런 어떤 공간이 아니고 이런 모임이 아니고 밖에 나가면 전부 불평, 불만에 부정적인 생각에 이게 너무 많아.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 사회에서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코칭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오늘 얘기해 나갔는데 여러분 질문 한번 안고 가시죠. 내가 내 관점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 하는 질문. 누구세요? 누구냐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네. 지금 사는 세상보다 네.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스스로가 먼저 정직하고 바르고 잘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잘 준비된 분이네 보니까. 대부분에 물어보면은 누구냐고 물으면은 뭐 직업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는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이런 어떤 피상적인 어떤 자기 설명을 하는데 지금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치, 존재 가치를 담아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소명으로 말씀드린 나는 요런 가치를 두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걸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커야 되거든요. 청소년들 그게 없으면 공부만 잘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은 환상 속에서 엉뚱한 데로 가요. 크다. 그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럼 지금은 어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커다란 대변혁의 지금 그 대반전과 변혁의 큰 흐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외적으로 그러잖아. 지금 이 시점을 지금 우리가 어디 있지? 이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현재와 미래와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 지금 지나갑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뭐 해야지? 하는 지금 뭐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안고 가자. 그래서 여기 너무나 저한테 와닿는 메시지라서 제가 그대로 캡처를 했어요. 우리말에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은 무엇을 남기고 할 것인가? 뭘 기여할 것인가? 하는 거. 진리하는 다음 세대와 즐겁게 소통하는 방법,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 무엇일까? 이런 화두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아까 아름다운 지구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속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요. 한국이 산업화 역사에서 세계에서 5천만 넘어가는 민족이 2만 불 넘어가는 나라가 7개밖에 안 돼요. 경제 규모가 한국이 장난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향력이.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전문가들 엄청나게 있고요. 엄청난 시행착오로 대가 어마어마하게 치렀고요. 그 자원들이 지금 꽉 차여 있는 자원.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이슈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는 마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무도 처음에 들어가니까 마을에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오는 마을이다. 뭐 이름을 지었어요. 미래 마을. 제가 반장할게요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반장을 지금 19년 반장을 제가 10 몇 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귀찮은 거 안 하려고. 근데 하여튼 필요하니까 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뭐 마땅히 또 중요한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소통의 채널들은 필요하다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집시다 해가지고 미래마을이라고 지었고, 우리가 성신리교회가 보이는 여기가 성신리교회. 성신리교회 와보셨어요? 네. 저희 집에서 본 미래마을. 저희 집 이름을 3년 전에 이름을 감사하우스로 바꿨습니다.
감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는 있었어요. 근데 사과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저 자연밥장 집에도 어원이 있어요. 거기서 사과나무를 판대. 그래서 사과나무 7그루를 심고 미니 사과, 감나무, 사과나무가 있는 감사하우스로 이름도 바꿨다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감사하우스. 감 한번 쳐다보고 사과 한번 쳐다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감사하우스. 이름 네이밍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살고 있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집에 이렇게 새 집처럼 붕 떠 이렇게 비 위에다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는 붕뜬 집이라고 붕뜬 집. 저는 그냥 붕 뜨면 좀 저는 그 앞에다가 사랑의 붕뜬 집이라고 제가 이름을 더 붙였어요. 또 지나가는 원래 처음에 왔을 때는 독일에서 왔다고 사람들이 독일집이라고 그랬거든요. 독일집. 독일집에다가 사람 붕뜬 집에다가 지금 이제 감사하우스로 바꿔서 저희 집이고 아까 꿈이 이루어지는 방명록 저희 집에 5권째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꿈을 써요. 기록된 꿈은 이루어진다. 아까 제 아들이 그 팀들 데리고 세계 1등 했던 것처럼 그 후배가 또 가서 세계 1등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쓰고 또 세계 1등 또 하고 왔어요. 기부이 이런 꿈,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왔던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들이 지금 5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걸 봐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청소년 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교육 환경이 좀 독일에서 왔을 때 폐쇄적이더라. 한국 사회가 가장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너무 폐쇄적이다. 획일적이다. 또 체면 문화가 있다. 그리고 조급하다. 이런 것들이 토양 속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뭘까? 그 다음에 수직 문화. 이런 지금 그 이후에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 뭐 모든 게 개방화되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이 벽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암기, 평가, 뭐 경제, 공교육 이런 게 너무 오랫동안 폐해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수능 하루 시험 봐가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또 대학 시험 그거 가지고 인생이 한 번에 끝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대소용돌이 속에서도 아직도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가장 한 거는 경쟁, 서열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이 있으니까 조기교육 시키고 선행학습 시키고 이게 악순환으로 체제가 돼가지고 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루저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무시와 협박 시스템. 집에서 태어나면서 자식 키울 때도 무시하고 협박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쁘다고 하고 말 안 할 때는 이쁘다고 하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협박하기 시작하죠. 하지 말라고 무시하고 그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직장에서까지 다 지금 그런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가운데 정체성, 자기 표현을 주도적인 것.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참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이 감각, 오감이 얼마나 훌륭한 감각이에요. 근데 오감이 다 죽어서 지하철 한번 타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든지 정신이 딴 데가 있든지. 대한민국에 딱 보면 첫 인상이 정신이 딴 데가 있든지 죽어 있든지. 이게 심각한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바꿔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여튼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오감이나 어떤 관계를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성장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 실험한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 독일에서 우리가 플리마켓 상심리 교회 어린이들과 어른들은 벼룩시장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라서 이거 이제 어느 순간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좋아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새로운 건 익숙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해요.
신청하고 있는 당근 영어 현지 원어민 데려다가 교회에서 쿠킹 클래스, 잉글리시 쿠킹 클래스 이거 해보고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화전놀이나 농사 체험 애들 심는 거 애들 좀 시켜보고 차. 그다음에 중국 문화 체험,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아신에서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봉사하시겠다고 해서 중국어 동네에 있는 애들에다가 테이블 매너 교육시키는 거 애들 테이블 매너 식사 테이블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미래 준비를 2000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다음 세대 미래를 준비하자 새로운 천년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자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주년 기념 저희 집 뒤에 있는 안데르센 하우스에 그래서 식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미래 준비해서 하는 게 삶의 스승 제자 맺기. 우리가 어른들이 뭐를 막 지식을 막 넣어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어른들의 모습 옆에서 볼 수 있도록 그냥 관계 맺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y life, my future, 나의 삶, 나의 미래 이런 어떤 강의를 한 20몇 명의 CEO들과 전문가들이 대학생들한테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강의를 해주고 이런 결혼식을 통해서 쭉 운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저께 장가를 갔어요. 제가 이제 삶의 제자 한동원이라고 마이크 임팩트라고 청춘 페스티벌하고 아주 굉장히 큰 행사를 많이 하는 세계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결혼식도 그저 한강변에서 청춘 페스티벌처럼 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젊은이들의 힘으로 전혀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가지고 삼성전자 과장을 그때 같이 봉사했던 스승들.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 고생을 좀 그러니까 고시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시패스.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생의 맛을 제대로 이렇게 좋은 걸 얻지 못한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 친구들 우리가 왔을 때 양평 시내에 주먹밥 10만 원어치 500원짜리 10만 원쯤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들고 가서 팔아오라고 했어요. 바자회인데 주먹밥을 10만 원어치인데 못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을 시켜서 우리가 팔아줄게 해가지고 걔들 시켜서 양평 시내를 돌면서 10만 원어치인데 9만 5천 원어치인 거 팔았어요. 하여튼 머리를 쓰고 노력을 기를 쓰고 나면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팔아진다는 걸 걔들 깨달았어요. 그리고 5천 원어치인 거 남은 거 집에 와서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 받은 눈물을 그거 왜 내가 팔아야 돼요? 우리 이거 하러 온 게 아닌데요. 대학생들이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체험을 통해서 그런 애들이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테드 같은 데 강의 나가가지고 자신 있게 스토리들 이야기하고 조국설이라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같은 우리 사랑의 불끈 장학회 1호 학생인데 삶의 제자들 그 다음에 또 트랙터 타고 세계 일주하는 친구 알죠? 강기태라고 여행대학 총장 됐어요. 여행대학 그러니까 트랙터 타고 터키 한 바퀴 돌고 중국 한 바퀴 돌고 한국 전체 한 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페루 간다. 중남미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세계로 도전하는 친구. 이걸 아이디어를 내가 제안서를 트랙터 회사에 내가지고 트랙터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서포팅을 받아서 하니까 자기 꿈이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친구도 디자이너 공부하는 전국의 왕실 예술학교 입학하고 창의적인 친구. 그러니까 우리 집이 붕뜬 집이라 했잖아요. 사랑의 붕뜬 장학회를 저희가 근데 장학금이 많지가 않아요. 100불. 근데 100불밖에 안 되는 장학금 10불짜리 10장 주고 가기 전에
왜냐면 붕뜬 이게 비행기 타고 붕 뜨기 때문에 붕뜬 장학회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기 전에 우리 집 와서 저녁 식사하고 기도해주고 초심을 잃지 마라. 한국 생각날 때 10불짜리 몇 장 꺼내서 한국 음식 사 먹어라. 대신 조건이 있다. 갔다 왔을 때는 100만 불짜리 프레젠테이션 해라. 뭘 공부했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 조건으로 이제 한 20명, 전 세계로 20명이 나갔어요. 우리 집에서 보낸 애들이. 가서 와서 100만 불짜리 PT를 몇 번 들었어요. 너무너무 로타리 장학금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안고 갔기 때문에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성과 진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7만 불 올려줄게, 4만 불 올려줄게는 허당이에요.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진정성 있게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 이 친구가 1호 장학생인데 조우석이라고 아주 잘 열심히 하고 있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참 틀이 잘 안 깨지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공부만 하고 잘했다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리 이게 생존의 문제더라고요. 생존. 그죠? 집에서 밥 가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네, 요리 좋아합니다. 좋아요. 네. 저는 아주 특히 남자들은 이제 아주 필수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셰프복을 탁 입고 우리 다도 회원들한테 요리를 했더니 막 인기 만점이 됐어요. 한 3가지 음식 했거든요. 3가지. 했더니 뭐 아주 좋아. 그래서 이제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집밥 운동하고 있어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밥들 잘 안 해먹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데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못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못 먹고 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문호리 리버마켓에 가는 이유는 저희 처하고 와담 배기룡의 집밥운동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안에 덴마크 있다. 좋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우리가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사명으로 내놨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은 것이 미래 마을에서 문호리 리버마켓까지 확장 개념이니까 그 개념이 통하는 데는 전부 미래 마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남자들의 앞치마, 행주치마 운동. 남자들도 밥해 먹어야 돼. 이제 홀로서기 안 하면 큰일 났다. 제 친구들이 이제 거의 은퇴 이제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에 못 놀아줬으니까 이제 좀 놀아주겠다. 대신 밥 좀 달라고 해서 하는데 여자들이 다 싫어한다. 엄청 싫어한다. 이제 나가 놀라고 하는데 돌아와가지고 밥 내놓으라고 하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밥은 적어도 한 2-3가지는 남자도 해야 된다. 홀로서기 해야 된다. 그렇게 무조건 오면은 앞치마 딱 해가지고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 나는 못해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존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많이. 여기 이제 독일 팀들이 또 저희 양수에 가게 할 때 와가지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인사동 가고 판문점 가고 끝이에요. 호텔 가고. 그때 여기 이제 해외 독일에서 나와 있는 주재원 가족들이 한 400명이 도이체 클럽이라고 있어요. 독일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마켓도 해마다 하고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한국을 더 알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 자기들이 돌려요. 돌리는데 김치 만들기 체험하고 싶다고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김치를 이 사람들이 와서 직접 담아가지고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근데 올 때 자기들
우리 전부 준비해서 와요. 장갑, 고무장갑에다가 배낭에다가 김치 전부 재료 해가지고 와서 딱 해가지고 한 봉지씩 해서 딱 들고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체험들을 이렇게 그럼 이제 교류, 민간 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가 지덕체로 가르쳤잖아요. 식교육이 없어, 식교육. 제일 중요한 게 식교육. 밥 스스로 해먹고 남한테 밥 해줄 수 있는 실력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식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이 중요성을 지금 봤어요. 특히 청소년들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더라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또 밥운동 다도 다실에서 또 처음 하시는 네. 감사하게도 올해 제가 11월 지난달 이달이네 11월 6일 4일날 올해 코치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칭이 이 시대 이제 정말 이제 유일한 대안이다, 희망이다 하고 생각하는 게 어마어마한 열기로 파고들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리고 코치 합창단, 그러니까 문호리 리버마켓 강가에서 이렇게 180개 팀들이 이렇게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둘째 주는 그 팀들이 여주로 가요. 넷째 주는 목계나루라는 데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정신은 뭐냐면 배려. 주인의식과 배려예요. 여기에 국가에서 예산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자발적으로 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자 있을 거 아니냐? 없어요. 각자가 주인이에요. 각자가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이게 오래 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지금 이 속에 오면 한 번 많이 올 때는 3만 명, 4만 명 오거든요. 그럴 때 양평시장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 왔을 때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교통정리 다 물건 팔다가 자기 시간 되면 가서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 마켓이 2년 반 만에 이제 형성돼서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켓이고 가장 희망 있는 마켓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진성리더 아카데미라고 윤정국 교수, 진성리더십의 윤정국 이화여대 윤정국 교수하고 그룹피플스의 이창준 교수 같이 하는데 지금 28살짜리하고 13명이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23 젊은 애들 3명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학습 개념, 플립 러닝이라 해가지고 책 읽고 모이기 전에 매주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하는데 챕터별로 자기 과제하고 그거를 토론을 2시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굉장히 폭이 넓죠. 근데 리더십 개념에 대해서 자기 스토리에 대해서 자기 리더십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 발표 시간이에요. 내일 저녁에 각자의 발표 시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캐럿 글로벌이라고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역량 강화하는 그런 회사인데 16년 된 회사예요. 여기에 지금 10년 전부터 2006년도부터 경영 고문이면서 HR 책임자면서 사내 전문 코치 그거에서 제가 하고 3년 전부터는 여성 코치도 한 분 해서 같이 코치 2명이서 전 직원들을 다 코칭하고 있어요. 동아세상에 놓고 우리 동네 안드레산 하우스그 연수원이나 그 회사인데 한 4,600명 돼요. 학습의 개념을 일방적인 옛날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코칭이 접목된 학습 형태로 상상 코칭이라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코칭의 조직 문화가 확산을 시키는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하고 있는 아까 세븐 마스터 얘기도 글로벌 회사인데 이 회사에도 제가 가족 회사니까 자식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또 스타트업 벤처 하는 친구 오로바 베어라는 박정훈 대표, 이 친구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할 때마다 이제 제가 한 달에 2번씩 무조건 나한테 연락해라 제가 코칭하면서, 이 친구는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실리콘밸리로 가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 멤버들, 왜냐하면 우리 토양에서 똑같이 노력해도 세계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게 다 있는데 인체공학을 이용한 신발, 맞춤형 신발 의류 이런 것들로 해서 데이터,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하는 어떤 서비스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전부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어차피 세계는 글로벌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글로벌 환경에서 스타트업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이 뭐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물타기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북해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 3만 명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단 코치로 만들어요. 우리가 코칭을 해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사람들을 코치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북향민들을 코칭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멘토, 멘티 하면서 코칭하면서 한 3년 전부터 아름다운 울타리라는 또 민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차 2005년도부터 한 달에 2번씩 계속 동네에서 하고 있고, 독서 모임 365차 2003년도 8월부터 안 쉬고 1회 때부터 제가 계속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현대인들의 삶이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제가 코칭하면서 몸과 마음도 아프고 뭐 미래도 불투명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더 힘든 거는 관계가 힘들잖아요. 소통의 문제도 있고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특징을 보니까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더 바빠진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슬로우 푸드도 있고 슬로우 뭐 라이프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바쁨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는,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바쁘니까 어떻게 돼요? 각자 외로워지는 거예요. 네? 덜 바빠야 뭐 서로 관심도 갖고 하는데, 각자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완전히 소외돼 버리는 세상, 더 빨리 가고 있는 거를 지금 저는, 이거를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성취를 해도 몸이 망가지고 관계 깨지고 그 다음에 희망을 잃고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밥 문제, 밥도 못 먹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누군지 정말 시간도 없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막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잖아요. 여러 군데서 예측지 못한 사건들이. 또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계층 간의 단절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지금은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는 세상인데 소통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소통 자체도 더 굳어져 버려요.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전부 안 될수록 노력을 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단절이 너무너무 심하다. 소통 문제 심하다. 여기에 이제 무엇이, 이런 질문 또 한 번 해볼까요? 행복,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언제 행복한가?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남편 돈 잘 벌고 애 공부 잘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건 어떤 거죠? 의존적 행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해요. 그걸 아주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거기서부터 잘못돼요. 왜 이 학생이 행복해야 돼? 네? 왜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나부터 행복해야 돼요. 그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성질 내면서 남한테 너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하고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51%로 끌고 가면 내가 주도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높은데 49%를 끌고 가려고 해도 51% 끌려가면 즐겁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질문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 잘못된 신념 이거죠. 전부 배우는 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성공이라고 성공신들하고 자기개발 성공. 근데 그 자기개발서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상황이 다른데 그대로 한다고 되겠어요? 모든 성공은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남의 환경을 전제로 내 성공을 흉내낸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보다는 성장. 저는 지속적인 성장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고, 가장 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거 게임, 빅게임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커지는 게임. 이게 중요하다. 학습. 모르는 거 물어보면서 배우면 되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에 익숙해야 되고 또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그렇게 성장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 행복할 수 없고 너와 나 사이에 있다. 관계 속에 있다. 내가 뭐 있고 뭐 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래요. 행복은 너와 나 사이에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내가 혼자서 행복하다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성질 팍 건드리는 말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러면 행복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상호 책임이에요. 행복은. 그래서 공동체, 이웃 우리가 같이 배려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코칭에서 다루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정답 위주로 해가지고 경쟁하고 정답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남이 원하는 거, 남이 해나는 거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못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해주고 요새 공부도 해준다며? 그죠? 부모님이 공부해준 애들이 많대요. 엄청 많대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냐면 안 되니까 힘이, 자신이 아무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외롭고 그냥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불통하고, 이런 거를 제거를 자기 나름대로 관리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되는 언어의 가장 문제는 경쟁, 겁주기, 빈정거리, 부담하기, 질책, 창피, 성과 챙기기, 회사들 가면 전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굉장히 공기처럼 힘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좋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쏟아내면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기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소통이 잘 아버지하고 소통 잘 안 되는 사람 많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잘 안 되고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고 누구하고 잘 통하냐. 잘 통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앞자리에 계속 물어보고. 네, 저한 5명. 5명 정도. 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자기 주변에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마음을 탁 터놓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 있어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막 온갖 부끄러운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3명 내려가는 3명. 그럼 성공한 거예요. 한 명만이라서 돼요. 한 명만이라.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이게 아닌데 하는 상태로 오랫동안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각해요. 심각한 문제. 소통 안 되지, 화나지.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악순환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이런 요소들을 다 감안하면서 키워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는 듣는다고 하는데 응 알았어 하는데 실제 원하는 정말 원하는 거는 캐치를 못하고 오해하고 그냥 알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코칭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코칭을 딱 하잖아요. 계약을 해. 코칭 계약을 해. 동의서를 받아. 비밀 준수. 윤리 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겠다. 안전한 상태에서 대신 나는 당신 입장에서 당신이 변화와 성장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접근하고 존중하고 잘 들어주니까 속에 있는 자원, 생각과 이런 데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하고 싶은 꿈도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칭이 지금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고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메라벨 법칙이라 해서 말로 전달되는 건 7%밖에 소통이 안 된대요. 언어로. 그 이야기 했잖아. 글로 써줬잖아. 문자 보냈잖아. 그게 7%, 93%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제. 억양이나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요소 이게 이제 55%. 그러니까 딱 마주 앉아서 대화하다 보면은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아, 저 친구가 나를 믿느냐? 나를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통에서. 목소리. 소통의 비밀은 욕구와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를 알아차리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워낙 소란스럽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막 급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들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또 공격하는 것처럼 해서 막 방어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공감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 하나님은 전부 다르게 만들어놨거든요. 성격 특성이 다 달라.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못 알아보냐. 그래서 일단 수용하고 이해하고 허용하는 거. 그다음 여지를 남기는 거. 신뢰 속에서. 그 다음에 서로 윈윈하고 승승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딱 돼서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하고 했다고 하고 아직 했는데 또 안 듣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자, 나는 어떤 존재?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어때요? 네.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잘 듣는 거.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라고 옆에서 아니라고. 그런가 봐요. 근데 본인이 남이 인정해야 그게 인정이 된다. 네, 이거 들켰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은 옛날에는 손발이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했다면 이제 요리와 속도가 빠르다. 지금은 가슴이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재. 우리 지금 진성 리더십에서 계속 찾고 있는 게 그런 리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이 지금 믿기가 어렵잖아요. 똑같은 진실을 이야기해도 진실이 진실로 안 받아들여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신호를 먹히는데 신호가 안 먹혀요. 그런 거 체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호를 해도 비켜주지는 않고 먹히지가 않아. 신호는 안전을 위해서 서로 공약된 상황인데 그런 거를 너무나 아직도 지금 우리 사회에 하고 있다. 그래서 가슴 따뜻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도자기 굽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어릴 때 재료는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도자기 어릴 때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굽고
불필요한 걸 모양을 계속 청소년기에 잘 만들고 마지막에 사회 나오기 전에 유학까지 딱 처리해서 마무리 딱 하는 거. 그 상태로 거의 인생이 가는 것 같아요. 8, 90%가. 사람이 갑자기 나이 막 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어릴 때 이 교육이 발달 단계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초반에 해야 돼요. 초반에. 18살 이전에 20살 이전에 거기에 많은 가장 큰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내 안에도 거인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거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있어요. 경험 자원, 지식 자원, 전문가 자원. 네? 그것들이 이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맨날 충돌하고 있기만 하는데 이게 방향, 리더십에 의해서 어떤 방향만 딱 잡히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에서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꺼내서 소통할 것이냐. 그래서 코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상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하고 욕구와 의도를 알아차리고 상대가 관심 있는 거 이야기. 내가 관심 있는 거 막 이야기하면 상대는 관심 없는 것 오랫동안 들을 것 같아요. 듣고 흘려버려요. 알았어 하는데 알긴 뭘 알아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 관심 있는 거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같이 만드는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 그래서 꼭 좋을까? 내가 나한테는 맞는데 그 사람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라. 돌봄 시대에 이제 코칭과 인간은 우리 자신하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예요. 그 책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도 하고 일도 배우고 전문성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또 돌봐야 되냐. 아주 준비가 덜 된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은 돌봐야 되냐. 또 이웃도 나이 드는 사람도 돌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 단계 속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칭이란 삶의 변화에 정리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도와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치들이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코치들이 지금 굉장히 활동을 다양하게 전문성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이제 대기업들 그 사람들 시간이 돈이고 막 급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라이프 코칭, 삶의 코칭 한 3만 국민 소득이 3만 불 정도 올라가면 이제 개인 그 코치를 고용하기 시작한대요. 더 변화하고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 때문에 코칭이 지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핵심은 존중과 배려의 관계 맺음, 그다음에 구조화된 대화, 여기 속에 코칭 스킬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속에서 자존감 높여주고 실행력 높여주고 이런 어떤 방법이다. 그래서 균형적인 삶을 살고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존중받지 못한 개인의 잠재력이 아까 모든 시스템 학교 가서 100점 안 맞으면 맨날 무시당하잖아요. 그죠? 무시하고 협박당하는 문화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삶하고 어떤 자기 삶의 목표하고 연관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찾아줘야 되고 가치를 발견하고 조직을 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고 동기유발하고 자신감 키우고 그동안은 상담이나 이런 거 카운슬링 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숫자가 그렇게 대세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긍정심리적 관점에서 코칭이 시작합니다. 코칭 리더가 어떻게 필요하고 파트너십이나 자발성, 권한 이행시키고 전방에서 어떤 적이 나타났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보고 채널을 통해서 최종 결정자가 쏴 하면 쏴야 되는데 지금같이 상황이 복잡할 때는 각자 알아서 살아나고 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잘못된 거를 현장에서 막지 않으면 보고하는 사이에 이미 다 상황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이런 정보사회가 뭐 이런 변화 속에서 코칭이 도입된다. 그래서 옛날에 기차로 따지면 기관사 같은 목적지로 딱 싣고 갔다면 코치는 승객이 원하는 대로 같이 가죠. 동반자적 관계고 상호작용을 한다. 코칭 받는 사람이 마차에 타서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이런 어떤 과정, 동반자적 관계. 그래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가줘야 돼. 내가 하는데 나 따라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코칭 대화다. 해답이 없는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기 기도의 문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원하는 거를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 코칭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욕구가 간절한 사람들은 100방이 100점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열기가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코치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입돼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니까 막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선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애인데 또 교육하려고 하면은 그런 회사는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상대가 바라는 목표를 자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뿐이다. 갈릴레오가 하는 얘기. 그래서 자기 내면의 힘을 발견해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도 있다. 코칭이 이제 강력한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 질문을 잘 들어주고 잘 질문하거든요. 잘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코치가. 그리고 뭘 원하지? 하는 거를 물어봐요. 그런 어떤 질문들을 계속 하다 보면 원하는 게 속에서 나와요. 그거를 또 피드백을 해요. 이게 계속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능력이 이제 나오고, 행동의 포커스, 실행력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존중받는 느낌, 신뢰감,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코칭이 일반 교육하고 다른 거는 교육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교육을 한번 하고 나면 코칭을 안 하면 그냥 이 상태로 또 다시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교육.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을 하는데 항상 사라지는 그런 효과라면 코칭이 도입되면 교육을 한번 하고 코칭을 계속하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리마인드 시키면서 환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왜냐면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만들거든요. 스스로. 근데 인간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약속한 거는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코칭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철학은 이제 모든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이 필요한 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게 코치다. 그래서 코칭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재와 목표의 갭을 줄이는 작업인데, 이 갭을 인식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서 깨닫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냥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다른 거. 코칭은 카운슬링은 옛날 과거 중심이라면 코칭은 미래 중심. 현재부터 미래가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되고 싶으면 좋겠는데? 이걸 같이 찾아가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게 코칭이고, 과거에서 현재로 끌어당겨 정상화시키는 게 카운슬링. 이거는 부정적 에너지 상태가 오른다면 이건 긍정 에너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파워풀하다. 멘토링이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운전 주체는 티칭은 딴 사람이 하지만
들어왔지만 코칭은 스스로 하게 한다. 이 차이. 미래지향적이고 실천지향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성장지향적이고 코치는 도와주는 사람이고 어떻게 할 거냐. 코치는 배울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 상대중이고 고객 중심이고 그다음에 진정성이 통하는 관계 속에서만 효과 나요. 형식적으로 나 코치 한번 해봐. 잘하나 보자. 효과 없어. 코치를 테스트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관점 전환이 일으키고 시야가 확장되고 실현이 못하고 또한 환경으로서의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를 촉진시키고 스스로 깨우치게 해주고 윤리관념에 의해서 전문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기술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여냐. 경청. 마음을 여는 데서 잘 들어주면 돼요. 신뢰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질문하면 생각이 돼요. 질문을 하면 생각하기 시작. 그때부터 시작해요. 질문을 안 받으면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행동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볼 거나 피드백을 한다거나 격려하거나 지지하면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코칭 스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델로 따지면 현재 이런 상태면 이런 목표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잘 듣고 맥락을 잘 듣고 경청하고 질문을 하고 메시징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를 정지해서 마무리 이런 게 이제 기존의 그로우 모델이라고 하는 코칭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모두 이런 구조화된 그러니까 요거 동창들 게 모여가지고 실컷 떠들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옛날 이야기하고 뭐 세월은 갔는데 남는 게 하나 없고 근데 이거는 자 지금부터 코칭 대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하고 코칭 마무리까지 오늘 보고 오늘 새롭게 느낀 건 뭐였는데 라고 마무리 딱 해주면 이게 구조화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성찰과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당신이 간절하게 정말 요새 간절하게 해결하고 싶은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네. 그게 왜 그럴까? 현실적으로 왜 그럴까? 제가 준비가 좀 네. 네, 이 정도 같아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저요? 지금 살고 싶은 삶은 자연에서 자연에서. 아이들을 좀 어린이와 청소년을 좀 만나고 싶어요. 자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살고 싶다. 네, 네. 근데 지금 좀 현실적으로 네.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 왜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연에서 살고 싶은데 왜 안 돼? 네. 땅이 없습니다. 땅이 있으면 자연에서 살고 있어요. 네. 또 뭐가 땅이 없고. 땅이 없어도 땅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없어. 땅은 있는데 지금 막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와서 해주면 그런 데 엄청 많이 있는데. 아, 찾아보겠습니다. 네. 미래마을 네. 이런 목표,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친구를 통해서 알아본다, 인터넷을 검색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전화 한 통화라도 할 수 있고 물어봤더니 누구한테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고 고 자연에서 어린이들하고 잘 살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첫
지어주고 네. 거기서 애들이 나무 위에 집을 지어놓고 네. 애들이랑 놀고 있는 네. 그런 모습. 그걸 하기 그런 꿈이 간절하나?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제 아까 그냥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죠. 네. 끝나고 나서 올 저녁에 이제 네.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볼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의사 표현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런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청소년 코칭은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에는 1년 동안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청소년 코칭은 시간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가야 돼요. 처음에 딱 왔을 때 제 아들들이 다니던 학교에 선생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엄청난 힘든 애들이 그 과정을 가는 걸 보고 선생님이 보고 성장하는 걸 보고 자기 아들이 또 그만큼 크니까 데리고 왔어요. 코칭점에다가. 그래서 그럼 1년 가니까 가끔씩 부모님도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 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몇 마디 툭 내가 이야기해보니까 눈물을 막 쏟아버려요. 얼마나 속이 힘들었으면 무시당하고 협박당하고 겁박당하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런 애가 지금 뭐 농사 짓게 하고 동네 농사 뭐 대화해주고 청소시키고 하시는 거죠. 이런 거를 이게 청소가 무슨 의미가 공부만 해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베꼈을 거예요. 비료 들고 농사하고 이 과정을 통과시키고 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서울예술중앙고등학교 갔는데 송승환이야. 송승환이 편지 써가지고 편지 써 이제 자기 그러는 예술 종합 PD 같은 걸 하고 싶다 하니까 송승환이 편지 썼는데 송승환이가 대학교 들어가면 나한테 와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직접 해보면서 도전적인 생각과 마음껏 생각을 다양하게 이게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친구들과 소통하는 그 범위 내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부모들도 부모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애들이 성장이 안 돼요. 군대 갔다 오면 작품도 굉장히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사업 지금 왜 청소년 아무리 이제 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무시, 협박, 경쟁, 평가 시스템이 학교 공책이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실생을 노래한 내적 자원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존중과 배려라는 코칭 철학에 근거해서 자존감, 자신감도 인성교육의 효과가 있고 수석지가 아닌 식체덕지가 된다. 밥이 제일 중요하다. 밥맛이 없다 하면은 인생 살 그잖아 문제가 있어. 그잖아요. 밥맛이 있어야 돼. 밥맛이. 근데 밥맛이 있으려면 또 운동이 체력도 좋아요. 체력이 좋다는 건데 체력을 놀이하면서 체력이 또 강화되잖아요. 지금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에 놀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 관계력, 그 다음에 체력,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인성은 저절로, 그 다음에 인성, 지식은 필요할 때 언제나. 지금은 여기서 컴퓨터로 하면요, 전 세계 최고의 명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무크라는 그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서 뭐 쓸데없이 책 들여다보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지 명확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지? 그 길 간 사람한테 길을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는 자원이 널려있어. 그런 세상이 거기에 맞는 인재를 키워줘요. 그러는 그 속에서 그런 애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놀려놔야 친구들한테 도움도 받지. 공부만 하고 간 애들은
가서 이 친구들의 도움을 못 받아요. 잘. 그래서 일놀이 학습이 통합된 이런 모델로 이제 가야 된다. 성인 교육하고 차이점은 이제 청소년들은 애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주변 관련인도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나 청소년 지도자들이 주변에서 같이 도와줘야 돼. 그런 어떤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 좋은 환경이 되는 게 필요해. 청소년까지. 그다음에 발달 과정. 자유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홀로서기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 생각은 어때? 네가 해. 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 잘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직접 개입이나 지원은 1대1 코칭으로 가든지 그룹 집단 코칭으로 가든지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현재 소유랑 성적 외모, 집안 환경, 또래 집단 이런 거 소유라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아직 입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용감하게 그걸 벗어나서 밖에서 홈스쿨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대안을 노력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고 흐름이고 앞으로 더 확산될 거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 환경을 애들을 띄어내는 게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변화 무쌍한 시대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애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부모는 그냥 올인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부담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해 준다는 애들이 많다.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학습 인정 진로 이런 것들은 청소년 코칭이 필요한 이유고 이 배경은 아들 심리학에 이제 근거를 어린이들한테 한 가지 선물을 준다면 용기일 것이다. 자신감 좀 갖게 해줘요. 자신감이 없는 애들이 뭘 하겠어요. 하고 싶은 의욕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아들가 개인 심리학을 발전시키는데 교육하고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부모 코칭이 부모가 민주적인 부모가 된다. 부모가 억압적인 부모나 이런 부모 속에서는 애가 생각을 스스로 제한하게 돼 있어요. 존중과 신뢰, 그 다음에 공감 토대로 용기를 구해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코칭에서 중요한 배경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잘 듣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해주는 것, 또 스스로 오픈할 수 있도록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막 정보 제공 수준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 또 반영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칭에 다 코칭적 접근, 청소년 코칭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동원된다. 그래서 주제는 학업이나 진로, 대인관계, 비행, 멘탈, 정치관, 가치관, 심리적 분야로 답을 하는 이런 목표를 세우게 하고 아주 스스로 하게 하고 이 상황을 스스로 성찰하게 하고 스스로 뭔가 다르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단계적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학습도 잘해보고 싶고 인성, 이런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그로우 모델에게 성장하다는 의미로 어떤 목표를 현실은 어떻고 어떤 목표를 할 것인지 습관관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술이나 내용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 이런 내용을 이제 코칭 대화로 풀어나가면 아주 쉽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어떤 그 프로세스만 밟으면 얘가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진단 검사가 간단하게 하고 의미점수 꿈 찾게 해주고 자존감 키워주고 활동해주고 그다음 동기부여해서 코칭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코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이제 코칭이 필요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고 부모도 코칭이 또 같이 환경이 돼야 되고 관점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땅끝마을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관점에서 다른 관점, 오늘 이제 저랑 이렇게 하면서 달라지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식체덕지를 좀 필요하지 않겠나. 밥을 우선
밥을 잘 먹여놓고 뭐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밥을 안 주고 막 아무거나 해 먹으라고 하고 사 먹으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관계 문제가 생긴다. 관계. 진정한 소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경쟁, 소유, 암기, 수동을 나눔, 협력, 상상력, 주도적, 기여와 소통.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제가 제일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은 퐁당퐁당 교육이에요. 퐁당퐁당 체험.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선진국 한 번, 후진국 한 번 가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왜 쟤들이 잘 살고 있고 얘들이 왜 못 살고 있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학원 많이 보내는 비용 전략해가지고 여행 보내는 게 가장 강력한 자기 정체성 감사의 글쓰기 앞으로 아무리 잡더라도 자기 소통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해요.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훈련시켜야 되고 일, 놀이, 통합이 적응력이 필요하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오감이 살아있는 대로 필요해요. 신앙인으로서 양육된 어른들의 공감함이 건강, 어른들의 삶이 최고의 교육을 활용이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행복한 상태에서 애들을 바라보고 청소년을 바라보고 걔들한테 진정성으로 다가섰을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 관점, 삶의 원칙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양심도 있고 상식도 있고 선하다고 생각해요. 신뢰라는 것은 제가 잘하면 제가 믿을 수 있게 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줘야 돼요. 먼저 믿어주고 면 신뢰가 따라오는 거예요. 신뢰는 결과거든요. 근데 믿어주지 않고 저놈이 부모를 속이나 또 쟤는 맨날 말만 하고 왜 안 해? 불신의 눈으로 애를 바라보면 얘도 부모를 불신하기 시작해요. 어른들을 불신하니까 지금 대화가 단절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사람은 도자기 굽는 과정을 거쳐 성장한다. 고시패스가 대단히 중요하다. 권한과 실현을 절대 피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 없다. 흐른 대로 없다. 모든 건 변한다. 시간과 함께 새로운 관점으로 저절로 이동돼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아까 전혀 성적이 꼴등 나온 애들이 세월이 흘러오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 이게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막 걱정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지금 현재를 잘 이렇게 창조 질서, 자연의 질서 균형 잡는 힘이 저절로 작동한다. 그걸 믿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편생하고 성장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과거 후회하고요. 미래 염려하고 현재 두려워해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98%가 후두염 환자들이다고 생각을 해요. 후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후두염에 걸려 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여기 이 순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날려보내는 것들이 후두염 현상이다. 그 사람들한테 감기 주사 처방을 하는데 감이 뭐 같아요? 감사 숫자 세우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상대가 점점 더 이뻐 보여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 다음 기회는 뭘 같아요? 정확하게 하시네. 내가 먼저 기쁜 상태를 내 행복하고 기쁨을 상태를 줘야 돼. 나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행복한 짓을 많이 해야 돼요. 나만 행복하고 옆에 사람 짜증나는 일을 많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주는 주도적인 것도 맞는 말씀인데 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줄 걸 꼭 비싼 거 선물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미소도 줄 수 있고 이쁜 말 해줄 수 있고 덕담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격려해 줄 수 있고 얼마나 줄 게 너무 많아요. 그걸 하는 게 주고 사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있고 사물에 대한 사랑, 우리 있는 나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기 안코치에 현대인들 후두염에 걸린 현대인들에 대해서 감기 주사 처방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확신하는 건 아까 독서 모임 364차 했다는 거는 좋으면 바로 한다. 회복을 주면 계속한다. 카푸치노 13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 좋으니까 바로 하는 거예요. 다도 모임 2005년도부터 11년째 하고 있어요. 좋으면 바로 한다. 회복을 주면 계속한다. 지속하는 힘이 가장 강력한 파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강의 중에 가장 이제 길게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기대를 하나도 지루하면서 너무 흥분되게 저는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코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저는 개인으로 이게 솔직한 고백인데 너무 신조어들이 많아서 저는 그냥 예전에 있던 그거를 그냥 하겠다 저 유행안 따른다는 했는데 저 사실 생각은 너무 크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유양이 코칭 얘기를 이렇게 짧은 이건 전 계산해서 여기 시세로 이 강의가 과연 얼마짜리일까 싶으면 이게 사실 몇백만 원 들여도 저는 들을 만한 경우 전체를 저희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네요. 이 가슴이 뛰었는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더 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도 사실 들었네요. 정확히 또 9시 시간을 맞춰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서 조금 귤이라도 몇 개 오늘 더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좀 다가도 나누시면서 우리 안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본 말씀들하고 같이도 판단 나누면서 올해 마지막 아쉬움으로 오늘 기독교